여행을 가라. 근데 사실 저는 여행을 안 가게 되고 휴가의 개념을 몰랐던 게 뭐냐면요. 아버님이 노동일을 하셨는데 저희 집은 가족끼리 여행을 위해서 여행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갈 때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간다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 가족들끼리 뭐 우리는 여행이야. 근데 그게 한 번도 없으니까 저는 저한테 되게 낯설은 게 여행하고 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휴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노동일을 하시면 언제 쉬냐면 비 오는 날하고 날이 굳은 날 그런 날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그때 이제 동문분들과 함께 이제 그림을 하시러 집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산 든 남자, 어떤 뭐 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단풍의 깊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그리시고, 뭐, 이렇게 환원하시고 그러셨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휴가도 낯설고, 여행도 낯선 거예요. 그래서 낯설게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휴가 갈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생겼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사람이 여행 못 가는 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행 갈 여력이 안 돼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여력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행 갈 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막 바빠지고 찾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일하는 게 다 돈이에요. 그런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행을 왜 못 갈까요? 네? 명확하게 말해줄 사람 없어요? 시간이 돈이니까 돈 벌려고. 맞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고 이제는 내가 바빠지고 내가 찾는 사람이 많고 내가 이제 하는 게 다 돈이니까 이제 그 돈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하진 않으시죠? 네, 막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럼 미친놈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로또나 되라 이러면서 출근하는데 사람들이 로또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고 싶대요. 모든 걸 다 끊고. 일단 와이프를 끊고 애들을 끊고 혼자 여행을 가고 싶대요. 아니면 친한 친구랑. 근데 로또 되면 여행 간다고 하지만 로또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는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장님이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교수님 이번에 일본 가게요. 일본. 료칸. 저는 료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료칸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네요 선생님. 온천이요. 온천. 온천을 료칸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단어가? 사장님 맞아요? 아니 그렇게 기분 안 좋은 듯이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료칸! 맞아요. 료칸이에요? 여관이에요? 발음이? 우리나라 뜻이 여관이고 일본 발음으로는 온센 료칸 이러는데 네. 료칸 하면은 이제 보통 그렇게들 온천 여관이라고 생각하죠 일본 사람은. 아 사장님 목소리 처음 듣죠? 사투리 전혀 안 쓴다고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러잖아요. 저 분장실에서 어떤 줄 아세요? 뭐 물건 떨어지면 오메메. 오메메. 사람이 사투리 언제 나와요? 일상에서 나와요? 흥분할 때나 긴박한 상황에 갈 때 자기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지금은 상당히 사투리 안 쓰시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장님 사투리 안 쓰시니까 목소리 좋으시네요. 그러죠. 많이 좋아요. 이러더니 많이 좋아.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온천 여관을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설국이라고 하는
소설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 이제 거기에 작가가 그 여관에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관을 우리나라의 여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관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일본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되게 좀 자연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탁 가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첫날 이제 사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교수님, 일본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술이 뭔지 알아요? 사케가? 그래서 제가, 전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사케. 이 내가 사케가 엄청 많나요? 저는,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유머를 이런 쓰레기 같은 유머를 하시나? 이거 뭐 비사이로 막까, 일본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 비사이로 막까, 예. 일본의 그 상수도 관리하는 장관 이름, 무라카와 쓰지마, 이런 사람이, 이런 뭔 쌍팔년도 유머를 계속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거 피곤한데, 진짜 이거,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이거 도대체 7080 유머도 아니고, 무라카와 쓰지마, 비사이로 막까, 내가 살게, 엄청 만난 소리야, 1년에. 리미티드 1년에 3,000병밖에 안 만들어요, 내가 살게는. 그러면서 이제 막 여행을 하는데, 뭔가 저는 이상하게 계속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여행을 나온 게. 사장님은 계속 사케 먹고 얼굴도 좋아하시고 이게 설국, 이게 일본 설국 엄청 좋아해. 이게 이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뭔가 여행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왜 이렇게 어색해서 즐기지를 못할까, 사장님처럼. 사장님은 여기 오셔서 맛있는 것도 잡수고, 예? 사케 이런 대도안한 유머도 하시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그럼 나는 뭐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걸 먹지를 못할까? 이 여행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를 좀 생각을 해봤죠. 왜 그럴까? 왜 여행이 아직도 이렇게 낯설까?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강의를 이제 쉬면, 그럼 강의 안 들어오면, 날 잊어버리면 아예 내가 장사가 안 되겠지?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그만한 정도는 아닌데도, 뭐가 이럴까? 저는 여행의 가장 이로운 점 중에 하나는, 여행은 아무리 1년 여행해도요,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행을 떠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내 삶이 어땠는지를 보는 게 일종의 여행의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멀리에서 떨어져서 보면 잘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 무슨 영어 유치원 원장님들이 단체로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 강연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제가 갔는데, 그 대표 원장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되게 이거 제 일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유치원을 하고 중고등학교 이게 영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와서 우리 엄마가 문제라고 말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저희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애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그걸 해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별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맥이 이거예요. 저희는 애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별일이 아닌데, 어머니들은 애가 한둘이니까 그게 별일로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많으니까 이 원장님들이 보기엔 별 문제가 아닌데, 엄마는 애가 한둘밖에 없으니까 이 별일 아닌 거를 별일로 봐서 아이하고 감정 다툼을 해서 감정에 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마 스스로 죄책감도 갖고. 근데 그거하고 정말 비슷해요. 다음 3월달 강연에 그림을 주제로 강의할 건데요. 미리 제가 소개할게요. 포프리 사장님네 집에 딱 가면은 거실에 그림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 그게 몇 호죠? 300호예요.
300호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에서 한 저 정도 될 거예요. 저 스피커 정도 있는. 그쵸? 그리고 제 키에 거의 준하는 그 그림이 거실에 걸려 있어요. 황금보리예요. 황금보리밭. 제가 이 그림을 이거 왜 이거 하셨습니까? 그때 태몽. 제 태몽이 황금보리밭. 그래갖고 나 이걸 그려버렸어. 전남대 대학원생한테 싸게 그려버렸어. 300호를. 제가 또 퍼플이 정신. 그래서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림을 좋아하시고요. 사장님은 그림을 사시더라고요. 전 그림을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이태리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또 그림을 사시는 거예요. 저는 이태리 옷을 샀는데 사장님은 이태리 그림을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화가를 알게 됐어요.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분의 작품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작품을 딱 그렸는데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친구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지금 바로 뜨기 일보 직전이니까 지금 그림을 꼭 그리십시오. 그래서 회사가 이제 포프리가 이제 되게 크게 옮기거든요. 사옥과 뭐 전체 빌리지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사장님 그림을 그리십시오. 사장님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상화하는 거. 사장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김정은처럼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사장님 우상화하는 거. 그리고 반도 하는 애들 숙청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그림을 그리십시오. 저는 사장님이 그린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을. 엄청 좋네요. 이 친구 떠요. 딱 사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소개도 다 해줬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결정하는 순간에 어머니를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먼저. 나 말고 내 어머니를 먼저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사장님네 집에 가면 약간 그 신사 같은 게 있어요. 집 안에. 사당 같은 거. 사당. 그쵸? 이렇게 위패 모시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 세련되게 해놨어요. 타일로 되게 예쁘게 이렇게 벽난로처럼 해놓고, 그러니까 사당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안에 타일로 되게 예쁘게 된 벽난로 같은 거 위에 그 어머니 유골이 있어요. 어머니 유골 그 단지를 예쁘게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고, 아침마다 거기에 과일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루이비통 미니어처를 놨더라고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닌데. 이게 과일만 얹었으면 보통인데 거기다 루이비통 미니어처하고 전에 보니까 무슨 그 크리스찬 디오른가 샤넬 뭐 미니어처 같은 거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라고 하신 건지 어머니가 하시던 건지 그걸 그렇게 해놓고 어머니 사진을 그렇게 하나 이제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사장님이 되게 젊을 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 아버지한테 받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되게 젊을 때 아주 없는 돈으로 했는데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엄마가 신용불량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경제적으로 잘 되는 걸 못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제일 먼저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김정은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100호로 그리고 싶대요. 제목 어머니 이렇게 해서 회사에 들어오는 입구에 모든 사람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시작된 거고 이 포브리쇼도 사실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인 근원을 따지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장님이 정말 감동의 끝을 전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그림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어머니를 그리고 싶어요. 나는 나를 먼저 그리고 싶지 않아. 어머니를 그리고 그럼 사장님 두 번째 사장님 그리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우리 회사 현관에 전 대학생일 때 항상 자신감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자신이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게만 보입니다.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귀신이 있는 걸까요? 4634님? 네. 대학생 같은데 사회인이세요? 네, 대학생인데 휴학하고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턴 하면서. 어떤 일 하세요? 무역 관련 해가지고 무역 관련한 수출 거? 이제 서류랑 그런 거 다 작성하고 보고 이제 그런 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학생의 자신감을 가장 깎아먹은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가오는 게 진심으로 다가온 게 아닌 것 같고 약간 이제 뭔가를 좀 더 시키려고 하고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일을 좀 더 시키려고 나에게 그 새끼들이 다가오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것보다도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네요. 일을 많이 시켜요? 사람들이? 막내니까? 그냥 뭔가 인정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저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노동을 하는 그런 삶으로 보는 게 전 되게 마음도 상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오늘 누구랑 왔어요?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거제도에서. 전 고향은 거제도인데 지금 서울에서 네,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 그래도 엄마가 대견해 하실 거예요. 딸이 이렇게 커가지고 직장에 또 대학 다니고 일하고 엄마가 아주 대견해 하실 거예요. 그걸 꼭 일단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 뭘로 나를 받아들이냐면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딸이 존재로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딸 보면은 막 더 먹으라고 하죠. 에? 왜 이렇게 야였냐? 더 먹어라. 근데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근데 엄마는 항상 내 딸이 뭔가 허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그냥 좋은 거야. 내 딸이니까. 내가 낳았어. 그냥 존재로 얘는 다야. everything이야. 근데 사회에 나오면 사람들은 존재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일단 화났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 많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분 많다고요. 엄마도 여기 액자 이거 순수 엄마가 해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저거 얼마나 정성이에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저한테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죠?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제가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사랑도 주고 감사도 주고 돈은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호흡이 떨어지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는요, 저한테 여러분이 오신 존재 자체로 저한테 박수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도 사실 이게 다 저한테 박수예요. 네. 그리고 제 되게 기쁨이겠고 제 자존감을 높여줘요. 여러분의 이 질문 쭉 온 게. 보니까 한 40개, 50개가 와요. 근데 제가 질문하라고 했는데 2개 와요. 2개 막. 질문하세요. 근데 2개. 바지 낀 거에서 이제는 안 끼네? 뭐, 이렇게. 야, 그 신발 어디서 샀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야, 뭐, 계란에다가 뿔났냐? 신발이?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세상은 간단해요. 내 부모는 나를 존재로 받아들이고요. 내 부모 외에는 모두 다 나한테 무엇을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냉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오히려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내 존재로 나를 받아들이신 거니까. 부모는 무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먼저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먼저 줘요. 그리고 좀 많이 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요만큼 이거 서류 뭐 요렇게 해주세요. 몇 시까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조금 더 땡겨서 열심히 해서 해줘 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라고 아금니 깨물으면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손해봐요. 카톡도 보내고요. 카톡을 많이 보내. 나는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지랄이야. 이런 거 다 지랄하고 카톡을 많이 보내. 카톡을. 그 회사 직원들한테 카톡을 많이 보내. 카톡도 뭐 어떻게 보내냐면 제가 아직 어리고 되게 부족한데 저 때문에 불편하신 게 많으실 텐데 늘 잘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모자라지만 뭐 이렇게 많이 지도해 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보내요. 카톡을. 예?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요. 그러면 바로 반응이 오지 않아요. 좀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준 거보다 훨씬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게 하나면 제가 받은 건 10개, 100개예요.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꼭 먼저 손해보면서 주세요. 이게 경영의 비밀이에요. 이 얘기 경영의 최고의 학자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지어내서 한 얘기예요. 꼭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손해보고 먼저 해주고 그리고 고맙다고 많이 말해요. 특별히 리더한테 뭐 안 고마워도 10개 중에 하나만 고마워도 그 하나 물고 고맙다고 해요. 네. 항상 상급자는요 자기한테 제안하거나 부탁하거나 그 사람이 뭐한 걸 인정하고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게 돼 있어요. 처음엔 예쁜 여자 눈여겨보다가 나중엔 예쁘게 언어를 하는 사람을 눈여겨봐요. 이제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뭐 같이 뭐 밥 먹을래? 뭐 먹을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부장님인데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이현지입니다. 이현지. 그럼 현지라고 불러요? 아니면 현지 씨라고 불러요? 현지 씨. 현지 씨. 그럼 부장님이 현지 씨 우리 저녁 오늘 뭐 회식하면서 뭐 먹고 싶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부장님이 드시고 싶은 거. 근데 그걸 웃으면서 말해야 돼요. 그렇게 얼굴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부장님이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죠. 어차피 부장님이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해봐요. 자, 저한테 해봐요. 김창욱 씨 오늘 뭐 먹고 싶어 해봐요. 김창욱 씨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부장님 드시고 싶은 거 저도 먹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부장님 좋아하시는 거 드시죠, 뭐. 예? 그리고 부장님 웃기려고 하지 말고요. 부장님 뭐 삼겹살 먹으면 어때요, 현지 씨는? 삼겹살, 허르르아! 짜게 먹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웃기는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뭐, 부장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죠, 뭐. 부장님이 뭐, 삼겹살 먹을까? 그러면은, 좋아요, 삼겹살. 이렇게 해야지. 맨날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해, 진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씨발. 표정 많이 써요, 표정. 뭘 많이 쓰라고요? 표정이요. 표정 많이 써, 표정. 표정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요. 진짜 나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뭘 쓰라고요? 표정. 지금도 표정! 이러잖아요. 표정! 뭘 쓰라고요? 표정이요. 그렇죠, 지금처럼 해야 돼. 지금처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진짜 돌려줘요. 진짜 다 확신할 수 있어요. 잘 좋아하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하나 공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조금만 좀 우리 합시다. 고등학생 때 제 가치관.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강연을 들으셨어요? 네.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입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주랭이를 몇 년 깐 거예요, 도대체? 어머나 세상에, 중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 어떻게 이런 강연 들었어요? 그냥 제가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고 생각이 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좀 안 좋게 말하면은 좀 부정적인 것도 많이 하고 좋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파란만장한 생활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께서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교수님 그 강의를 찾게 되더라고요.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뭔가 그리고 그 교수님의 제스처나 이런 그런 게 뭔가 막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잘 들리는 것 같은 뭔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공이 뭐예요? 사회복지학부입니다. 사회복지학과. 네. 지금 몇 학년이죠? 이제 2학년 됐습니다. 2학년. 네. 일단 저는 우리 청년이 참 멋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지 상관없이 청년은 지금 모습대로 참 멋있어 보여요. 네. 어느 대학교 다니는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네. 아주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많아요, 지금. 또 교수님께 꼭 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어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멘탈이 저는 강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사고를 크게 당하고 이제 제 친구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에 오다 보니까 제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교수님처럼 강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냥 나는 멋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발표할 때 이런 게 너무 설레고 준비하는 것도 너무 설레고 너무 재밌고 원래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목표로 했던 거는 이제 상담사였는데 그거 두 개를 다 그 목표와 그 꿈을 다 이루는 게 이제 자신감이 너무 없어져서 그 둘 중에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지금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고 제 가치관도 이제 못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휴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로 가든 뭐를 선택하든 소중하고 멋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뭐가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에 비하면.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리는 뭔가를 내가 되게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잖아요. 아, 난 할 수 있어. 저는 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근데 자꾸 강연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누가 생각날 것 같아요? 저 이런 못난 모습, 제가 작아지는 모습, 강연이 더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날까요? 네? 자신이요? 부모님이요? 아니요? 저는 퍼플이 사장님이 생각이 나요. 저 뭔가 어수룩한 어디에선가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 안 돼. 김 교수님 약발 떨어졌어. 5년 지난게 안 돼. 사장님이 실제 그러실지 안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오히려 사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좋았어요. 내용이 좋더라고요. 많이 겹친데. 저는 겹쳐 노이로제가 있어요. 겹쳐 노이로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똑같은 얘기 전에 했던 얘기인데 계속 이제 그게 생각이 막 난다고요. 그러면 저는 저를 막 자책해요. 야, 새로운 내용을 꺼내야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 그리고 막 엄청 재밌게 해야지. 근데 넌 이제 그렇게 안 되잖아. 박수 칠 때 떠나.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잘 나갈 때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추한 모습을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저 안 죽어, 지금. 지금 제 베스트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인쇄 들어오고 제가 죽어야지. 지금 쓸 것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오히려 오늘 우리 친구가 저한테 해준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딱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까 먹먹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언가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조건부로 우리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명론적으로 자꾸 사는 것 같아요. 이걸 해야 할까요? 저걸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을 때 이걸 해봐요. 그러면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그건 내 영혼만 알게 돼요. 그러니 손해는 없어요. 이걸 하고 싶으면 또 이걸 해봐요. 괜찮아요. 그리고 살다가 또 조금 힘들어지면 내가 영혼이 잘 나가는 게 아니니 나중에 잘 나가게 될 때 그때 겸손해야지. 그리고 힘든 사람 좀 도와줘야지. 이것이 인생의 바닥이니 나에게 힘이 있을 땐 항상 고마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면 돼요. 근데 교수님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이랑 네. 제가 세바 씨랑 프로그램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총각내 야채 가게 영숙 사장이? 네, 그 사장님이랑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교수님 얼굴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옆에는 교수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